북한의 인상 깊은 점은 이전과 달리 버티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낮 풍경은 회색빛 흑백 사진, 밤 풍경은 암흑천지였던 반면에 김정은 시기 낮 풍경은 다양한 색깔의 천연색 사진과 같은 색깔 혁명이, 밤 풍경은 빛이 들어오는 빛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창 진행을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박종철입니다. 오늘은 현재 북한 일상의 현황과 그 배경, 변화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으로 수학여행도 가고 회사에서 연수도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열린 공간을 통하여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양, 남포 등 북한 곳곳에 우리 기업들이 옷과 같은 봉제업을 하였고 개성에는 대규모 경공업 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이후 남북은 오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래서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진실에 다가서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 1334km로 매우 긴 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로는 신우주, 해산, 만포가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농촌, 산촌, 광산도시 등 다양한 마을과 산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떼기밭에서 녹화 사업을 하는 풍경, 압록강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뗏목의 모습, 소, 말, 염소 등의 목장들, 압록강에는 6개의 댐이 있고 많은 교량에서는 차량과 주민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활동하는 장마당과 같은 일상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몇 구간 있기는 합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와 군인 노동자, 돌격대, 또 염소를 몰고 다니는 할아버지, 전기 자전거로 이동하는 주민 등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국경 근처 중국 측에는 10만여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에는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먼저 남측 주민들에게 말을 거는 북측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북 갈등 시기에는 서로 애써 못 본 척하고 북한 식당에서는 대남 제재를 한다며 남측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상당히 빠른 복구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 두만강 대홍수와 2024년 압록강 대홍수를 목격하였는데 북한이 재해에는 취약하지만 반년 뒤 그의 연말이면 외형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는 모습도 동시에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평양을 여행한 중국 측 인사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도 평양에는 많은 신축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건설되었고 2025년에는 개인 자동차 소유 제도가 완화되면서 평양 곳곳에 자동차와 중장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에는 고급 일제 중고 자동차가 1000대 단위로 남포항을 통하여 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이러한 영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중 국경의 도시와 농촌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축된 고층 건물로 신우주 해산의 풍경이 대폭 변화하고 있고 농촌도 역시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는 영상처럼 새로운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양과 북중 국경만이 아니라 구글맵과 같은 위성을 통하여 여러 지역을 관찰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신축 건물, 도로 위의 자동차, 주차된 자동차와 택시, 중장비가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석유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유 설비, 피연의 백마화학,
라선의 승리화학 등이 개보수되고 있고, 특히 남포항의 석유화학 설비는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시골 마을에서는 전기 오토바이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경 현장 관찰에서도 위성 관찰에서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 2010년 오이사 조치로 평양, 남포 등 북한 내륙 곳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남측 기업이 자산을 처리할 겨를도 없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할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북중 국경과 러시아 연해주를 몇 차례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지역 개발을 위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봉제업, 경공업이나 단순 전자제품 조립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북중 국경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은 오이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노동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측 기업이 제공하던 100불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받는 임금이 수배에 이르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제재 초기에는 북한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재에 적응하여 제재 대상 산업만 쇠락하였고, 새로운 무역과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일부 관련 주민들에게만 고통이 한정되었고, 오히려 북한 엘리트층에게는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소위 북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제재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유엔 안보리를 적대시하고 북한 당국을 중심으로 결집하고자 하는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판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주택, 고층 건물, 제방, 온실 등이 증가하고 있고, 값싼 러시아산 곡물, 석유, 가스 등이 대량 수입되고 있고,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가 보급되며 전기 송배전 설비가 재구축되고 태양광이 확산이 되면서 경공업과 첨단 산업 분야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는 등 이러한 변화를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관찰, 위성 추적, 북한 주민 및 탈북자 인터뷰 등을 대폭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북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소설과 같은 수치와 이미지로 북한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구조적 변화와 움직임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 대화로 가는 현실적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